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강에 정말 좋다고 알려진 들기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특히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들기름 코너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먹어야 효과가 좋은 건지 궁금하신 거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나물 무칠 때나 쓰는 기름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들기름은 정말 놀라운 식품이더라고요. 먼저 들기름이 왜 이렇게 좋은지부터 살펴볼게요. 들기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세요. 60대 초반인데 혈관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혈압도 경계선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을 먼저 해보자고 하셨대요. 그래서 시작한 게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씩 챙겨 먹는 거였어요. 물론 들기름만 먹은 건 아니고 전체적인 식습관도 개선하셨지만요. 6개월 뒤에 검사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 때문이에요.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걸 막아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데 들기름이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들기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들기름이라도 궁합이 맞는 음식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고 안 맞는 음식과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가장 먼저 들기름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이 바로 녹색 채소예요. 특히 깻잎, 상추,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들이 정말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녹색 채소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K 같은 것들이죠. 지용성이라는 건 물에는 잘 안 녹지만 기름에는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쌈 채소를 먹을 때 그냥 쌈장만 찍어 먹었어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기름기는 최대한 피하고요. 그런데 영양사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채소에 든 좋은 영양소를 절반도 흡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쌈 채소 먹을 때 항상 들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어요.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반반 섞어서 간장에 타서 쌈장 대신 쓰기도 하고요. 맛도 훨씬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케일 같은 경우는 들기름과 정말 잘 어울려요. 케일을 생으로 먹으면 좀 텁텁하고 쓴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케일을 살짝 데쳐서 들기름에 묻히면 그 쓴맛이 많이 줄어들고 고소한 맛이 나요. 거기에 들깨가루까지 조금 넣으면 정말 맛있는 반찬이 돼요. 케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들기름에 오메가3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진다고 해요. 다음으로 들기름과 찰떡궁합인 건 바로 뿌리채소예요. 당근, 무, 우엉, 연근 같은 것들이죠. 특히 당근은 정말 주목할 만해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 O로 바뀌어요.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베타카로틴도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당근을 그냥 먹었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5배에서 8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5배에서 8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당근을 먹을 때는 꼭 들기름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당근채를 썰어서 들기름으로 살짝 볶아도 좋고 당근을 강판에 갈아서 들기름 드레싱으로 무쳐 먹어도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당근을 참 좋아하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당근을 주로 생으로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날것으로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정보를 알려드렸더니 요즘은 당근 볶음을 자주 해 드세요. 당근을 채 썰어서 들기름에 살짝만 볶다가 소금 약간만 뿌려서 드시는데 맛도 좋고 영양도 훨씬 더 잘 흡수되니까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도 들기름과 아주 잘 어울려요. 무말랭이를 들기름으로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무말랭이의 아삭한 식감에 들기름에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 밥 한 공기가 그냥 뚝딱 들어가요. 게다가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들기름에 오메가3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까 무말랭이 들기름 무침은 소화기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이제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버섯이에요. 버섯과 들기름도 환상의 궁합이거든요.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함량이 정말 높아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도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버섯을 그냥 물에 삶아서 먹거나 찌개에 넣어 먹는 것보다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비타민 D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특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버섯을 드실 때 꼭 들기름과 함께 드시길 권해드려요. 표고버섯볶음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마른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요. 그 다음에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을 넣어서 중불에서 볶다가 간장 조금, 참기름 조금, 통깨 넣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밑반찬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도 들기름과 궁합이 좋아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하거든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아주죠. 들기름에 오메가3와 견과류에 비타민 E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를 내요. 제가 즐겨 먹는 방법이 있어요. 견과류를 잘게 부숴서 샐러드 위에 뿌리고 거기에 들기름 드레싱을 뿌려 먹는 거예요. 들기름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조금 섞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하면 정말 맛있는 드레싱이 돼요. 이렇게 먹으면 채소의 비타민도 잘 흡수되고 견과류의 비타민 E도 들기름과 함께 몸에 잘 흡수되죠. 특히 호두는 들기름과 정말 잘 어울려요. 호두도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들기름에 오메가3와 호두에 오메가3가 만나면 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치매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과 호두를 함께 드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생선 이야기를 해볼까요? 들기름과 생선도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특히 흰살 생선이 좋아요. 대구, 동태, 민어, 가자미 같은 생선들이죠. 흰살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요. 그래서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되죠. 여기에 들기름을 곁들이면 부족한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어요. 생선구이를 할 때 마지막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주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좋아져요. 생선찌개를 끓일 때도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으면 국물 맛이 훨씬 깊어지고 고소해져요. 생선의 단백질과 들기름에 오메가3가 만나면 근육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콩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콩들이 들기름과 잘 맞아요.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콩의 단백질에 들기름에 좋은 지방을 더하면 영양 균형이 잘 맞아요. 콩나물 무침 할 때도 들기름을 꼭 넣어보세요. 콩나물을 데쳐서 들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통깨로 무치면 정말 맛있어요.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에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게다가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거든요. 이제 반대로 들기름과 피해야 할 조합들을 알아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좋은 들기름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기름진 육류예요. 삼겹살, 갈비, 소고기 등심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와 들기름을 함께 많이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육류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들기름의 불포화지방은 건강에 좋지만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물론 고기를 먹을 때 상추나 깻잎에 싸 먹으면서 들기름, 양념장을 조금 찍어 먹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서 들기름까지 많이 섭취하면 전체적인 지방 섭취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소화에도 부담이 되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건강을 위해 들기름을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 경우가 있었어요. 자세히 여쭤보니까 고기를 드실 때도 들기름을 많이 쓰시고 볶음 요리를 할 때도 들기름을 듬뿍 쓰시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유제품이에요. 특히 치즈, 버터, 생크림 같은 고지방 유제품과 들기름을 함께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유제품에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우유나 요거트 같은 저지방 유제품은 괜찮아요. 하지만 치즈를 듬뿍 넣은 요리에 들기름까지 많이 쓰면 지방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림 파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기름을 추가로 넣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크림에 지방이 충분히 들어있으니까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크림 요리보다는 토마토, 베이스 요리에 들기름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나아요. 세 번째는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에 튀긴 음식이에요. 튀김을 할 때 들기름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요. 발연점이라는 건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들기름은 대략 160도 정도예요. 튀김을 하려면 보통 180도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들기름을 고온에 가열하면 좋은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은 절대 튀김이나 고온 조리에 사용하면 안 돼요. 들기름은 묻히거나 살짝 볶거나 마지막에 뿌리는 용도로만 써야 해요. 실제로 들기름으로 튀김을 하신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들기름으로 튀김을 했는데 맛도 이상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튀김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요. 튀김은 그냥 일반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쓰는 게 나아요. 네 번째로 주의할 건 가공식품이에요. 라면,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에 이미 기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기름까지 추가로 먹으면 역시 지방 과다가 돼요. 특히 라면에 들기름을 넣어 먹는 분들이 계신데 라면에는 이미 파뮤 같은 기름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들기름까지 더하면 칼로리도 높아지고 소화에도 부담이 돼요. 건강을 위해 들기름을 드시는 거라면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는 게 좋아요. 대신 신선한 채소나 생선, 콩 같은 자연식품의 들기름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술이에요. 술과 들기름을 함께 많이 섭취하는 건 간 건강에 좋지 않아요. 술 자체도 간에 부담을 주는데 거기에 기름진 안주를 먹으면 간이 더 힘들어하죠. 술을 드실 때는 기름기 적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들기름은 술 마시는 자리보다는 평소 식사에서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의외일 수 있는데 다른 식물성 기름이에요. 올리브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것들이죠. 들기름도 좋고 올리브유도 좋으니까 둘 다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도하게 먹으면 칼로리 과다가 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필요한 기름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23큰술 정도면 충분해요. 들기름을 한 숟가락 드셨으면 다른 기름 사용은 줄이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기름을 조금씩 돌아가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은 들기름, 내일은 올리브유 이런 식으로요. 이제 들기름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물 무침이에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같은 걸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쓰시면 돼요. 들기름이 참기름보다 고소한 맛은 조금 덜하지만 영양은 훨씬 좋거든요. 비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들기름 2에 참기름 1 정도로 섞어서 쓰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처음부터 들기름만 쓰면 맛이 낯설 수 있으니까 참기름과 섞어서 쓰다가 점차 들기름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기름을 그냥 먹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미지근한 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면 좀 낫더라고요. 아니면 요거트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서 먹는 것도 좋아요. 요거트의 신맛과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의외로 잘 어울려요. 들기름 드레싱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들기름 3큰술, 사과 식초나 레몬즙 1큰술, 꿀 1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이걸 다 섞어서 잘 저어주면 끝이에요. 이 드레싱을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시판 드레싱은 설탕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직접 만들면 훨씬 건강하죠. 국물 요리에도 들기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된장찌개나 미역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으면 국물 맛이 훨씬 깊어지고 고소해져요. 특히 미역국에 들기름을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미역의 미네랄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영양도 좋고요. 밥을 지을 때 들기름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쌀을 씻어서 물을 붓고 들기름을 반 숟가락 정도 넣고 밥을 지으면 밥알이 윤기나고 고소해져요. 밥이 식어도 잘 굳지 않고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할 때 특히 좋아요. 현미는 식감이 좀 퍽퍽한데 들기름을 넣으면 훨씬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들기름을 보관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들기름은 산패가 빨리 되는 기름이에요. 산패라는 건 기름이 공기나 빛과 접촉하면서 산화되어 변질되는 걸 말해요. 산패된 기름은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도 이상해지고 무엇보다 몸에 해로워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개봉하지 않은 들기름도 되도록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개봉한 들기름은 더욱 빨리 산패되니까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들기름을 살 때는 큰 용량보다는 작은 용량으로 자주 사는 게 나아요. 들기름 용기도 중요해요. 투명한 병보다는 갈색이나 검은색처럼 빛을 차단하는 병에 든 제품이 좋아요. 빛이 차단되어야 산패가 늦어지거든요. 집에서 보관할 때도 냉장고 안쪽 어두운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들기름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요.
만약 쿰쿰하거나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면 산패된 거예요. 맛도 중요해요.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한데 산패되면 쓴맛이나 텁텁한 맛이 나요. 색깔도 확인해 보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맑은 황금색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탁해지거나 침전물이 생기면 산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들기름은 아깝더라도 버리는 게 좋아요. 산패된 기름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우니까요. 들기름을 고를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어요. 가능하면 국산 들깨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온압착 방식으로 만든 들기름이 좋아요. 저온압착은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으로만 기름을 짜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가 적고 들기름 본연의 맛과 향이 잘 살아있어요. 물론 저온압착 들기름은 일반 들기름보다 가격이 좀 비싸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비싼 영양제 먹는 것보다 좋은 들기름 하나 제대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도 좋아요. 들깨를 재배할 때 농약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기름은 식물에 씨앗에서 짜낸 거라 농약 성분이 축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제조일자도 꼭 확인하세요. 제조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마트에서 들기름을 살 때 뒤쪽에 있는 제품이 제조일이 더 최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앞쪽 제품은 진열된 지 오래된 거니까요. 들기름의 하루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2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많아야 3큰술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들기름 1큰술이 약 15g인데 칼로리로 따지면 약 135칼로리 정도 돼요.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분들은 들기름 섭취량을 잘 조절하셔야 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막 먹으면 칼로리 과다로 살이 찔 수 있어요.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를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시는 게 적당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들기름을 드실 수 있어요. 오히려 들기름에 오메가3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전반적인 식사 관리가 중요하니까 들기름도 적정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들기름과 약의 상호작용을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들기름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들기름에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도 들기름을 드실 수 있어요. 오메가3는 태아의 뇌 발달에도 중요하고 산모의 건강에도 좋아요. 다만 역시 적정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어린이들도 들기름을 먹을 수 있어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오메가3는 특히 중요해요. 뇌 발달과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어린이 반찬을 만들 때 들기름을 조금씩 활용하면 좋아요. 시금치나물이나 김무침 같은 거 만들 때 들기름을 쓰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좋은 또 다른 식품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해조류가 정말 좋아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것들이죠. 해조류에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갑상선 건강에 필요한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죠. 들기름에 오메가3와 해조류의 미네랄이 만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져요. 미역을 들기름으로 무쳐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미역을 물에 불려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들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통깨로 무치면 돼요. 여기에 오이를 채 썰어서 넣으면 더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나요. 여름철 입맛 없을 때 특히 좋아요. 김도 들기름과 잘 어울려요. 구운 김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먹으면 고소하고 바삭해요. 시판 김자반보다 훨씬 건강하죠. 시판 김자반은 설탕이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는데 직접 만들면 들기름에 좋은 지방만 섭취할 수 있어요. 고구마도 들기름과 궁합이 좋아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고구마를 쪄서 으깬 다음에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부드럽고 고소해져요.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때도 마요네즈 대신 들기름 드레싱을 쓰면 훨씬 건강해요. 고구마를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들기름에 살짝 구워도 맛있어요. 오븐에 고구마를 넣고 들기름을 뿌려서 굽는 거예요. 바삭하면서도 촉촉하고 달콤한 맛이 나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른들 반찬으로도 좋아요. 양파도 들기름과 잘 맞아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항염 효과도 있죠. 양파를 채 썰어서 들기름 드레싱으로 무치면 양파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먹기 좋아져요. 양파 샐러드를 만들 때 들기름, 식초, 꿀을 섞어서 만든 드레싱을 뿌리면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활용한 건강관리 루틴을 제안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들기름 반 숟가락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마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은 오메가3을 보충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로는 샐러드나 과일을 먹으면서 들기름 드레싱을 활용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들기름이 더해지면 영양 흡수도 좋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점심에는 나물 반찬을 꼭 한 가지 이상 드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나물 뭐든 좋아요.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을 먹으면 오메가3도 보충하고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생선 요리에 들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생선구이를 할 때 마지막에 들기름을 뿌리거나 생선찌개에 들기름을 넣으면 좋아요.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게 좋으니까 생선처럼 담백한 단백질의 들기름을 곁들이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하루 3끼를 통해서 들기름을 조금씩 나눠서 섭취하면 과다 섭취도 막을 수 있고 꾸준히 오메가3을 보충할 수 있어요.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흡수도 더 잘 되고 소화에도 부담이 덜 가요. 주말에는 들기름을 활용한 특별한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들기름 드레싱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일주일 내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버섯볶음이나 견과류, 샐러드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좋아요. 건강관리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혈액검사 수치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변비가 개선되고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들기름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식습관이 중요해요. 들기름을 드시면서도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채소는 안 먹고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들기름은 건강한 식습관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걷기만 해도 좋아요. 하루 30분씩 걸으면서 들기름도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이 정말 좋아져요. 운동할 때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들기름에 좋은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체지방은 줄고 근육은 유지되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들기름에 오메가3가 제대로 흡수되고 활용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이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지 못해요. 충분한 수면, 적절한 휴식, 즐거운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건강관리의 일부예요. 오늘 들기름과 궁합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하자면 들기름은 녹색 채소, 뿌리채소, 버섯, 견과류, 흰살 생선, 콩류, 해조류 같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아요. 이런 조합은 영양소 흡수도 높이고 건강 효과도 배가시켜줘요. 반면에 기름진 육류, 고지방 유제품, 튀김, 가공식품, 술과는 함께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들기름은 절대 고온에 가열하면 안 돼요. 무침이나 드레싱, 마지막에 뿌리는 용도로만 써야 해요. 보관할 때는 꼭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적정량은 12큰술 정도고 이걸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들기름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에요. 혈관 건강, 뇌 건강, 항염 효과,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있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궁합 좋은 조합들을 활용하시고 피해야 할 조합은 주의하시면서 건강하게 드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들기름이 좋은 친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